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 드디어 분양을 시작합니다. 위치도 워낙 좋고 또 살기 좋은 동네다 보니까 이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분양 언제 하는지 이런 기대감 등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에 대한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투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개요부터 보게 되면요,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을 같이 짓습니다. 이게 주상복합이라 층수도 성남에서 가장 높은 35층까지 짓거든요. 그래서 총 세대수는 아파트 1972세대, 오피스텔 240세대 포함해가지고 대략 한 2200세대 정도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링턴 스퀘어는 1단지 그리고 2단지 이 두 단지로 두 블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1단지가 좀 더 큽니다. 1단지는 오피스텔 168세대, 아파트 1332세대가 들어오고요. 또 2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640세대, 오피스텔 72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도 보시게 되면은 좀 빡빡하죠. 한 30%대, 37%대 정도 되고요. 용적률도 400% 꽉 채워서 짓게 되었습니다. 주차 대수도 1897세대, 926세대 나와서 주차 대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기업 말고도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에 저는 이제 장점이 정말 큰 장점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걸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지금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평지입니다. 그래서 완전 평지이기 때문에 성남, 특히 구성남에서는 좀 희귀하다, 좀 레어하다, 좀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학군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위치가 이 신흥역 바로 앞에 이 별표친 자리에 있는데, 그 아래 하늘채 앤더스원, 여기 앞에 성남 제1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학교로 배정이 될 것 같고, 또 중고등학교도 여기 큰 동그라미 친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도보권으로 통학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겠고, 또 나중에 학원가가 생기더라도 이 학교 근처인 이쪽 라인이나 이쪽 라인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가도 이 근처에 생길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학군도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 가장 프리미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지하철 이 신흥역과 아파트를 이제 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지금 헬리오시티 가끔 가보면은 지하철하고 그 주차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편하고 비 와도 그냥 상관없이 우산 안 가져다녀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구성남에서도 수진 1구역도 포함이 되고 산성구역도, 산성역 해리스톤도 넣냐 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해링턴 스퀘어는 확실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거 가장 큰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으로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지금 해리스톤도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미 분양가의 프리미엄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붙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층 84 타입이 해리스톤이 한 12억 정도 분양을 했으니까 한 12억 중반이라는 말이 됩니다. 해리스톤 저층이요. 그럼 중층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 잡아도 되겠죠. 또 포레스티아도 지금 최저 호가가 12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2억 중반, 13억대, 13억대도 거래 찍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84 타입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 잡는 거는 전혀 무리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해링턴 스퀘어 어디가 로얄동일까요? 아까 제가 해링턴 스퀘어가 두 단지로, 두 블록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왼쪽 큰 블록이 1블록이고요. 그리고 우측이 2블록입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예요. 그럼 1블록이 낫냐, 2블록이 낫냐 라고 여쭤보신다고 보면은, 일단 규모적으로만 봐도 1블록이 조금 더 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커뮤니티도 보게 되면은 이게 1블록 커뮤니티가 있는데, 일단 커뮤니티가 2블록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피트니스 센터에 일단 헬스장, 그리고 사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골프장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주민 공동시설에는 공유 오피스나 미팅룸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주민 공동시설 여기도 포함을 된 것들 보면은 펫 케어존이나 무인 세탁실, 독서실, 주민 문고, 장난감 도서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블록도 보면은 있을 건 있어요. 여기 피트니스 시설에 헬스장 포함이 되고요. 또 여기 주민 공동시설에 도서관, 독서실, 주민 카페 이 정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 앞서 보셨던 1블록보다는 커뮤니티가 좀 약하다, 사우나나 골프장 이런 것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적으로나 아니면 세대수 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1블록 쪽이 조금 더 이제 로얄동이 많은, 좀 이제 조금 선호되는 그런 단지, 1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조합원분들도 1블록만 다 가져가셨다고 하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근데 다만 2블록이라고 해서 좋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2블록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링턴 스퀘어 실행력 입주자 모집 공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해링턴 스퀘어 실행력, 우리가 분양을 받으려면 이 해당 지역 성남시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해야지 우선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해링턴 스퀘어가 인기가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남시 거주자들에게 거의 다 분양이 완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전매 제한 1년 걸려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당첨 발표하고 1년 정도는 이제 전매가 제한이니까 아마 뭐 10월에 당첨자 발표가 되면은 이제 내년 10월, 2025년 10월까지는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고 보아야겠죠. 그럼 분양은 언제 하는데 이제 분양 일정 캘린더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이미 나왔고요. 9월 13일 날. 그래서 9월 20일 날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것 같고, 그래서 9월 23, 24, 25 이때 청약을 신청하시면 되겠고 10월 2일 날 당첨이 발표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당첨자 발표 10월 2일이니까 전매 제한은 2025년 10월 2일까지 전매 제한이 걸리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놓치실 수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본아파트 아까 두 개 단지 1블록 2블록 있다 했잖아요. 근데 분양을 할 때는 주택형을 통합하였으므로 주택 84, 59, 74 이런 신청은 가능하지만 블록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단지를 받고 싶다고 해서 1단지만 신청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랜덤으로 1단지나 2단지나 이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첨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도안중1구역, 그러니까 해링턴 스퀘어 시능역의 분양가와 분양 세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분양 세수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공급 내역, 공급 금액 6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1블록, 2블록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타입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분양 세수는 5구 타입이 가장 많습니다. 5구 타입이 여기 보시는 373, 451, 129, 62세대를 더한 세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여기 74 타입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84 타입 이렇게 3개 타입 이렇게가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되는 이제 세수는 5구 타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블록, 2블록 비중이 어떻게 되냐? 아까 1블록하고 2블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가 1블록이고 아래가 2블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위가 1블록인데 1블록이 687세대를 분양하고 2블록은 632세대를 분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1블록이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반반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신청하시면은 1블록의 당첨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1블록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타입마다 조금씩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5구 A 타입이 1블록이 조금 더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5구 D 타입은 아예 2블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1블록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5구 D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또 74A, B, C는 다 1블록이에요. 그리고 84는 보게 되면은 반반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도 뭐 나쁘지 않은 확률로 1블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분양가는 어떻게 되냐? 제가 좀 보기 쉽게 청약 홈에 나와 있는 거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5구 타입은 이렇게 4개 타입이 있는데 대략 한 평균 한 9.5억 정도 최고가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74 타입은 한 11억 정도, 그리고 84 타입은 한 12억 정도가 분양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분양가 적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5구 타입 기준으로 한 평당 한 3,600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또 74는 한 3,500 정도 계산해보면 나온 것 같고 84는 한 3,257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가 적절하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옵션비를 보면 되겠죠. 네, 옵션비 가져왔습니다. 42페이지에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일단 발코니 확장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5구 타입이 뭐 한 1,500에서 한 1,900까지 나오는 것 같고 뭐 74, 84 다 해도 대략 한 1,000 중후반 정도, 1,000만원 중후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요즘 또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시스템 에어컨인데요. 시스템 에어컨은 뭐 5구 기준으로 300에서 500, 74 기준으로 뭐 300에서 600, 84 기준으로 400에서 700 정도 하는데 이게 왜 가격이 달라지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풀 방마다 에어컨 다 넣을 거냐 아니면 거실 안방 넣을 거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제 거실 안방이 가장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넣는다 치고 또 아까 확장비 넣는다 치면은 대략 한 분양가에 2천만원 정도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옵션 많습니다. 가전제품도 많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현관 중문, 뭐 가구, 뭐 벽, 히든도어, 붙박이장 이것도 다 몇백만원씩 해요. 또 가족실에 이제 시스템 선반, DP 가구, 뭐 주방 특화해서 또 몇백만원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은 사실 뭐 추가적으로 몇천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옵션비로.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번에 DH 방배 그 분양 입주자 모집 광고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시스템 에어컨과 확장비를 제외하고는 사실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호. 그러니까 자동차 옵션 넣는 거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아파트 투자나 아파트 시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싸제로 외부 업체 한번 견적을 내보셔가지고 조금 더 싼 곳이 있냐 없냐를 한번 분석, 좀 확인,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정말 여러분이 실거주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만 조금 돈을 들여서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중문 정도 포함하면 딱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해링턴 스퀘어 그냥 적정한 아까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포함된 이제 가격만 보게 되면은 5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6, 7천, 7사간 11억 초중반, 8사간 12억 초중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현 시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시장 상황이 지금처럼만 유지돼도 해링턴 스퀘어 입주하면은 제가 여기서 한 5천만 원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장기적으로 본다면 얼마까지 오를까? 라고 보면은 저 일단 진짜 못 오른다, 진짜 성능이 못 오른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하다 라고 하면 15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제 예상으로는 사실 한 17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고요? 먼저 못 갔을 때, 성남이 못 갔을 때를 기준으로는 포레스티아 전고점을 봅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2021년에 14억 중반을 찍었기 때문에 해링턴 스퀘어는 15억까지는 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억을 본다. 17억을 본다는 거는 저는 이제 성남이 위례와 비슷해진다라고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례 전고점, 그러니까 위례 센트럴자이 전고점이 한 17억 3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링턴 스퀘어가 요 정도 간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구성남이 나중에 좀 완성이 되었을 때는 위례의 핵심지와 비슷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17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해링턴 스퀘어가 우리가 한 12억 초중반에 12.5에 12점 초에 이제 분양을 받고 만약에 못 갔을 때 15억 가면은 얼마 차익이에요? 한 2, 3억 차익 보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17억 간다, 위례점 17억 간다 라고 하면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기대 시세 차익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이거 투자해도 되는지, 투자성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분양을 하게 되는 거는 충분히 100% 완판이 난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호갱노노 기준으로도 전국 인기 1위 아파트예요. 9월 14일 기준으로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분양은 완판이 되는데 어쨌든 투자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일단 실거주는 무조건 목적으로 실거주 가능하신 분들, 잔금 칠 여력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분양가가 솔직히 싼 건 아니에요. 근데 시세고 한 시세보다 한 5천 정도 싸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메리트로는 사실 우리가 꽤 큰 부담이거든요. 12억이라는 금액이. 그렇기에 안정적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볼 분들, 실거주 가능하고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감안해서 신청을 하시고 분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홈즈 이종우 대표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